시청자 여러분의 수학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고요. 어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왠지 좀 수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학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학 만점의 우등생입니다. 우리가 뭘 할 게 있겠어요. 수학 만점이요? 네네. 아니 만점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쵸. 사실 우리 그 수닥에 이 응급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인공호흡 해야 되는 그렇죠. 학생들이 있는데 많은데 우리가 무슨 뭐 건강한 사람 지금 건강검진 해줄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그 나름의 고민거리와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선생님? 잘하는 학생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예, 뭐 점점 수학이 좀 어려워진다거나 뭐 특정 단원이 좀 싫어진다거나 실수를 좀 조금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번 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고 현재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경기도의 한 연습실. 드럼 연주에 몰두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심우현입니다. 늠름한 모습이 참 멋지죠? 드럼 연습을 마친 우연히 친구들하고 놀러 갈 법도 한데 바로 집에 간다네요.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아침에 학원 갔다 왔는데 숙제를 아직 못해서 이제 숙제하려고. 세상에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가 따로 없네요. 평소 부모님의 맞벌이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우연히. 하지만 단 한순간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법이 없다네요. 그 비결은 바로 우연히가 보는 파일에 숨어 있었는데요. 해야 할 일을 빼곡하게 적어둔 계획표가 바로 우연히만의 시간관리 비법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계획표를 확인하자마자 컴퓨터를 켜는 우연히. 인터넷 강의를 듣나 싶었는데 어째 화면이 인터넷 강의는 아닌 것 같죠? 우연아. 네. 지금 하는 게 뭐야?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 대회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주제가 뭔데?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과 공부 시간에 대해서 조사하는 주제예요. 창의력과 통계 활용 능력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 무엇보다 수학에 대한 흥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우연히의 수학 성적이 궁금해지죠? 네, 100점이요. 3년 내내 거의 다 100점. 100점? 우연아, 대체 수학 고민이 뭐니? 제가 시험은 100점을 맞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고요. 명문대 같은 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곳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복잡한 식을 좀 쉽게 푸는 방법이랑 노트 정리하는 것도 좀 알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의 꿈인 명문대 진학. 우연히 역시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많이 했어?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 만점 아들 우연히. 하지만 엄마는 걱정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네요. 다른 애들이 10문제를 풀면 우연히는 20문제 푸는 정도로 문제를 엄청 빨리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실력보다 실수가 되어지면 나중에 그 결과물들을 좋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빨리 풀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연히는 빨리 푸는 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딱히 빨리 푼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일단 주변에서 빨리 푼다고들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시험 때는 또 집중을 잘하고 신중하게 풀어서 그런지 뭐 실수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 엄마와 자신만만한 우연히. 그럼 먼저 학습 습관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겠습니다. 공부하기 전 계획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함께 만들었던 계획표가 이제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졌다고 해요. 정말 좋은 습관이죠?
문제를 풀기 시작한 우연히 수학을 좋아하는 만큼 공부에 집중하는 속도도 빠른 것 같죠? 그나저나 정말 문제를 빨리 푸네요.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문제를 뚝딱 풀었어요. 게다가 복잡한 식을 세우는 건 어렵다고 했는데 나름 식도 잘 세운 것 같죠? 한참을 잘 풀어가나 싶었는데 한숨을 쉬는 우연히. 우연아, 땅이 꺼지겠다. 우연아. 네. 어려운 문제 만난 것 같은데. 네. 무슨 문제야? 제가 지금 도형에서 부피 같은 거 구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3번 같은 문제는 정확하게 길이를 다 안 줘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100점 신화를 기록한 우연이가 어려워하는 단어는 바로 도형. 중학교 도형 단어는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문제를 풀다 막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한번 틀리면 그래도 못 풀겠으면 제가 답지 해설지를 보고 혼자 알아본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물어봐요.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더욱더 수학 공부에 박차를 가하는 우연이. 우연이를 위해 좀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을지?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중학교 3학년 우연이를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공부도 잘하지만 생긴 모습이 괜찮아요. 그쵸? 괜찮아요. 요즘 이게 개성 있는 얼굴로서 어머님이 뭐 하나 부러울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얼굴까지 만점이에요? 괜찮아요. 인상도 좋고. 그런데 수학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만점을 받았대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우, 쉬운 일 아니죠. 중학교 때 만점 받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공부하면서 그 계획표에 체크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깜짝 보였거든요. 놀랐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엄마들한테는 정말 권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획표를 자세히 봤더니 그 항목들이 어째 중3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 학습 계획표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적절한 항목이거든요. 걔네들은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 X표를 하면서 아싸 달성하시고 이것도 네.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계획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한 활동들이 좋은데 중3에게 어울리는 계획표는 이제 기간을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한 달 단위 또는 주 단위식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계획표를 정하고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을 잘 추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제집 이름과 그거를 달성하는 기간과 그리고 쪽수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서 그거를 체크해서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그 약한 분야에 대한 계획표 몇 쪽부터 언제 풀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까지 해서 계획을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야,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 공부도 잘하고 습관도 잘 잡혀 있고 그렇죠. 정말 제가 봤을 때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수학도 만점 받죠. 네. 또 휴일에는 또 드럼도 치죠. 게다가 겸손하죠. 이 수학 드라마가 있다면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라고 얘기했던 모범적인 공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잘 안 풀리는 문제는 해설지를 직접 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선생님께 여쭤본다. 이런 거를 본인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감히 뭐 우리 아이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오히려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너무 빨리 풀어서 실수를 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머님의 좀 괜한 걱정일까요? 이게 빨리 풀어서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실력의 증거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빨리 풀어서 실수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하지만 어떤 실수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어머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록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오답 노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나 이런 실수를 좀 자주 하는데 이런 실수는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기도 굉장히 좀 난처하실 것 같아요. 시험을 100점 맞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연이가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긴 있었는데요. 바로 도형이었어요.
있는데요. 네. 3번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3번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정확하게 잘 집었는데요. 사실 이게 네. 고등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서 그 값들을 필요한 값들을 끌어내서 다른 것에 사용하는, 즉 문제 중간에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사실 그 직각삼각형에서 그 직각인 꼭지점에서 다른 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3개의 직각삼각형은 모두 다 닮음이 돼요. 세 각이 다 같은 닮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통해서 그 길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겠죠. 근데 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도형을 어려워할까요? 라는 그러게요. 질문을 네. 저는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경우가 많죠. 평소에 수식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도형에 관련된 정리라든지 식은 도형이 나왔을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도형이 약점이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도형을 많이 안 다뤄본 친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그렇죠. 문제 수도 적게 풀게 되고 따라서 다른 방법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대수적인 거 방정식 많이 풀어서 잘 해냈듯이 도형 문제에서도 정리증명도 해보고 보조선도 그어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증명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봐야 이런 게 있죠. 내가 공부했다라는 느낌이 왔을 정도의 뿌듯하다 이런 정도까지 와야 공부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형 어렵다고 좀 포기하지 말고 다른 것들만큼 정도의 수준만큼만 풀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형 공부하면서 이 뿌듯함을 못 느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과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반에 이제 그 도형 문제를 유독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그 사물 같은 거 이렇게 잘 그려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컵도 이렇게 잘 그리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림을 잘 하다 보니까 도형 문제를 잘 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나중에는 그 미대 갔어요. 이과인데 하도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정말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네. 의자도 잘 그리고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문제 잘 풀었는데 결국에는 그림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미대로 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림 그려보는 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요 이렇게 도형 파트에 대한 공부법만 추천해 놓은 단행본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색창에 중학교 도형 뭐 이렇게 하면 뜹니다. 쭉 나옵니까? 그런 네. 책들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게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활동 중에서 중등 같은 경우는 수학에 있어서 이제 현직 교사들이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한 학기 뭐 분기별로 단원별로가 아니라 도형, 뭐 수식, 네. 방정식 이런 식으로 그 파트별로 해서 반을 개설해서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부족한 거를 골라서 그렇죠. 듣기만 하면 그래서, 되겠네요. 예, 이렇게 조금 약한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현직 선생님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천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사실 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 중학도형 다시 해야 되나요?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기초가 약해있으니까 중학교 내용이 나오면 그게 기억이 안 나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따라서 그렇군요. 중요한 내용들 원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정리들은 꼭 좀 많이 익혀서 고등학교에 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어려워한다는 얘기가 조금 위안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어머님께서는 일단 너무 빨리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검사 결과를 보면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검사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언어하고 동작성의 차이가 별로 없고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문제가 별로 없고요. 다만 속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형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공간지각력인 토막자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면 그것도 금방 극복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도형은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잘 들어온 애가 있고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들어오기만 하면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고 똘똘한 애들은 이게 대수는 잘 하거든요. 근데 도형은 네. 어렸을 때부터 손을 많이 쓰거나 눈을 많이 썼던 애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도형이 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가 먹어서라도 김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경험과 연습을 하면 그것도 조금 개발이 된다는 점. 그리고 수학 성취도 검사로 해봤는데요. 네. 약간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100점이면 100점을 나오는데 맞는다는데. 왜 높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예.
개념 파트는 강점이었고요. 근데 심화 파트가 약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좀 네, 진짜 어려운 어려워하고 문제는 있다는 약하고 거잖아요. 개념 파트가 강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중간고사 대비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손을 좀 덜 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같은 시험 범위에 다른 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든지 네. 아니면 심화 교재까지 좀 풀어 나간다면 향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 문제가 없이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소 실력과 시험 점수와의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걸 꼭 좀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풀어봤던 문제 중에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못 풀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무리수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분모의 유리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단순한 첫 번째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크게 의아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중군에 간다면 판별식이 0일 때거든요.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흔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4번, 10번 두 개가 있었는데 10번에는 좀 푼 흔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4번에는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좀 의아한 것이 학교 시험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푼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 풀었어요. 정확하게 답을 냈고. 근데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이 좀 가장 의아한데 그렇다면 시험 때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해결한 게 아닌가. 약간 평소에도 공부하지만 시험 때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네네. 완전한 벼락치기는 아니지만 벼락치기와 같은 스타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도 100점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100점 맞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100점 꾸준히 맞는 벼락치기를 하니까. 예. 이런 일이 사실 흔하진 않아요. 물론 시험 문제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봤는데 쉬웠어요. 또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맞는 것도 좀 의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의아한 거예요. 네.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변별을 해야 되고 내신에서 쉬운 문제를 많이 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도 꼭 한두 개씩은 섞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도 그렇죠. 좀 풀어보고 자주 풀어봐서 자신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 외에도 정말 심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학교까지는 괜찮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좀 사서 꾸준히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행 학습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특히나 중3 내용 많이 고등학교에 사용됩니다. 네. 특히 도형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도형의 많은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고 익숙하게 만들어 두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년 내내 100점을 맞았다는 말에 참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검사지의 결과를 보고 참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쉬운 문제들, 순수한 개념만 묻는 문제들도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분명히 이 문제를 이 아이는 풀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요 문제를 봤다면 그때 당시에는 풀었을 텐데 그때는 능력이 되는데 까먹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학교 과정에 자기가 익혔던 것을 네. 한 번만 더 전체적으로 되새겨보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의외로 되게 중요하면서도 놓치기가 쉬운 시기거든요. 특목고도 있고 졸업도 있고 되게 어수선한 그렇겠어요. 시기예요. 그래서 네. 꽉 다 잡고 중학교 전 과정을 어차피 100점 맞았었으니까 한 번만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남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100점 맞았던 애야 이렇게. 우연이가 노트 정리법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오답 노트 활용법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학에서 오답 노트는 다음번에 그 문제를 안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오답 노트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 틀린 문제 적고 해설에 대한 거 쭉 적어 놓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때 틀렸을 때 내가 풀이 과정을 꼭 적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감각이 여기서 잘 안 됐다. 그리고 해설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요게 됐는데 내가 틀렸던 이유는 이거였다. 네. 요걸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오답 노트를 많이 만들다 보면 옛날에 내가 뭘 몰랐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정리해놔서 참고용으로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는 범위가 있고 범위 내에서 모르는 걸 줄여가는 거고 그게
오답 노트의 영향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들 때는 그때의 느낌과 그다음에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느낌을 꼭 적어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답 노트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그렇죠. 네. 그런 굳은 각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볼펜로 쓰지 말고 그럼요. 혈서로 정말 강력하게. 지금 너무 강한가요? 아니 지금 중3인데 지금부터 3년 동안 내내 혈서를 쓰면 쓰러집니다.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거 너무 심하니까 심해요. 빨간 펜으로 혈서란 마음으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는 우연이가 네. 또 명문대를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어필했거든요. 아주 그래서 꿈도 야무져서 좋아요, 저는. 아니, 진짜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럼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주려다가 아무래도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명문대 출신의 선생님들께서 그래요. 우린 하지 않도록 해요. 그렇습니다. 조언을 해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입시가 내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매우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고등학교를 좀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가 자기가 예측이 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뭐 수학 관련된 동아리나 아니면 수학 관련된 경시가 뭘 물어보는지를 미리 좀 보면 뭐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어느 정도 조금만 준비하면 내신은 내신대로 따가면서 학교에서 수학 관련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 당연히 상위권 대학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역시 입시는 또 전략이니까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연이가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준다면 정말 원하는 대학도 착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우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다학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알려드리는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영광을 한 번 더입니다. 3년 동안 100점 맞은 시험지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넓고 깊게입니다. 이제 중3이면 고등학교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보다는 더 심화하고 더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매일입니다. 드럼을 배울 때 어땠나요? 익숙하지 않은 왼발과 오른발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고 엇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매일 해야 가능했겠죠.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해야 가능했을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해야 익숙해지고 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게요. 네, 아우 뭐 수학 100점한테 또 제가 뭐 조언을 하려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조언을. 부담이 많이 되지만 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팔? 예, 팔? 어. 팔이 뭐예요? 걱정도 팔자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어머.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이 노력하는 모습 네. 이것만 변치 않는다면 수학 실력이 이 무한대로 팔자가 넘어지면서 무한대로 무한대로. 수학 실력도 늘어나니까 네. 지금 모습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정말 좋네요, 진짜. 어머니께서 마음이 좀 한결 놓이셨을 것 같고요. 우리 우연이도 왠지 모를 자신감이 꽉 채워질 것 같아요. 오늘 우연이의 사연을 함께 만나보면서 역시 학습 태도나 학습 양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주인공의 어머님처럼 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부족한 점을 탁 집어내시는 센스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관심이겠죠? 자, 오늘 스타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